영원한 강세론자라는 비판도 받지만 톱니의 분석은 지난 12년간 늘 옳았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강세장의 끝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시장의 정점과 바닥을 가늠하는 톱니의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1999년 톱니가 아주 젊은 기술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의 광기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의 분석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1999년, 당시 톱니는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때 시장은 거의 광기에 휩싸였죠. 그냥 추천만 했다 하면 주식이 일주일에 20%씩 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20대 초반이었던 톱니는 이 모든 게 버블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에 IPO를 추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는 소신을 지키면서 거절했죠. 이 결정 때문에 은행 내에서는 좀 미운 털이 박혔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짜리 대재앙을 맞고 자기 이름 석자를 지켜낸 셈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장의 정점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톱니는 아마 누구보다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반대로 시장의 바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놀라운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 바닥을 알아채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합니다. 톱니가 찾아낸 이 시장 바닥 신호는요, 그의 리서치를 보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려 100%의 신뢰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V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VX가 60 이상으로 쫙 치솟았다가 다시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바로 그 첫 순간.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진짜 바닥이었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신호가 정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의 바닥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정점은요? 정점을 알려주는 신뢰할 만한 지표는 없을까요? 톱니에 따르면 시장의 거대한 정점이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촉매제가 동시에 터져야 한다고 합니다. 톱니가 말하는 시장 정점의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촉매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첫째는 정책 충격, 둘째는 원자재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투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야만 비로소 진짜 정점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 충격. 이건 연준이 갑자기 돈줄을 꽉 쥐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에 연준이 과열된 경제를 시키겠다고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확 꺾였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연준이 경제가 너무 뜨거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강세장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자재 충격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갑자기 배럴당 300달러까지 폭등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이건 바로 시장 전체에 널리 퍼진 과도한 투기 심리입니다. 톱리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이 닷컴 버블 때와 지금 시장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해요. 1999년, 그때는 시장이 그냥 극단적인 행복감에 완전히 취해 있었죠. 모두가 나만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고 느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회의론이 시장을 꽉 잡고 있죠. 톱리가 헤지펀드 고객들을 만나면 오히려 당신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마진 부채 같은 지표를 봐도 아직 과열 신호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점의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톱리는 오히려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세 가지의 강력한 안전망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톱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 VIX가 35까지 오른다면 그땐 그냥 눈 딱 감고 인덱스를 사야 한다고요. 왜냐? 시장에는 세 가지 강력한 풋,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준 풋입니다. 연준은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VIX 35를 절대 원하지 않죠. 두 번째는 백악관 풋.
정부 역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국부펀드 푸시죠. 최근 미국이 자체적으로 국부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66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부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만드는 건데 과거 금융위기 때 재무부가 시장을 살렸던 것처럼 시장에 엄청난 매수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톰리는 이런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꽉 막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패닉이 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번 진짜 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쪽집게 톱니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